네, 양희원영입니다. 이번 질의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 대전청의 김규석 청장님께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에 나와 계시면 우선 중앙노동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이스트 위촉연구원 3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9년 8월 29일 날 개정한 이 별정직 취업 요령으로 뭐 최대 기간이 2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해고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2년 이상 근속한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는데, 갱신 기대권이 뭐죠? 간단하게.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만료되는 게 일반적인 법리인데, 계약제 근로자들은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재계약이 되거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판례 법리에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동안 이분들 해고되신 분들을 보니까 계속 근로는 한 2년 정도 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두고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고 해서 4년 또는 9년 네.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인데, 이 별정직 취업 요령 개정된 거에 의해서 해고된 것은 부당한 거다, 그렇게 판명 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도 네. 이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리신 거죠? 뭐 제가 뭐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는 평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번 사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법원 판결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노위의 재심 결정에 관해서 36% 정도가 소송이 되는데 한 2, 3% 내지 5%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유지된다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총장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네. 예,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교육을 선도하는 곳인데 여기 환노위 국감에 오시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까지는 3명이고 그런 네. 결정이 났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앞으로 해지될 분들이 노조로 추천했을 때 360명, 그리고 저희 의원실로 학교에서 보고하기로는 230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네. 그럼 줄줄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작년에 국정감사 과방위 상임위에서도 위촉연구원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 노조와 고용 안정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하시고 상호 이해와 신뢰로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계약 해지하고 그걸로 부당해고 판정받고 갈등만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이 카이스트 기관 입장은요, 노동위원회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난 4년간 진호위의 그런 부당 해결 판결이 6건이 있었는데 5건을 우리가 즉시 이행을 했습니다. 요번 3분의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기간은 2년이 넘지만 연속 기간은 2년이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총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적용이라고 판단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에서 하시는 자체가 네.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근데 똑같은 주장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고, 지금 올해 8, 9월에 계약 종료된 분들 중에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수백 명이 지금 부당해고에 관련한 신청 러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그걸 일일이 다 또 지방노동위에서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에서 판정하고 다시 그걸 행정소송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부당해고를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저희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경영상의 문제하고 부당해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카이스트가 최근 5년간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이 총 10건이에요. 여기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4년간 모든 거에 패소했죠. 딱 하나만 본인이 취하한 거 말고는 소송이 거의 100% 네. 패소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그런 2년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지. 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위법하게 부당하게 해고하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는 경영자로서 가장 안일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법적으로 패소까지 한 것을 계속 이어가실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225명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거는 100억 원 이상입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속 따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김규석 성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을 계속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이스트가 이런 부당한 해고를 지금 수백 명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게, 나중에 노동위에서 판정이 나서 복직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연속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이런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그 노동자 그렇죠. 가장 약자들이죠. 예?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 해당 프로젝트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대전청 차원에서 이런 수백 명의 이런 행정에 대한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 지도 점검 나가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영 문제. 네. 바람직한 건 사실은 노사간에 원만하게 사실 이걸 해결해내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잘 안 된다면 저희들이 현장 지도 점검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경영 문제 있다고 노동자들 자르면요, 다 일할 사람 없습니다. 경영자는 그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절감할 방안들을 세워야지 일하는 사람을 자르는 걸로 경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최악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방향을 좀 거두시고 애초에 같이 협약 맺으신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좀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비정규직이 932명인데 그 중에서 2년 이상 되신 분 61%는 저희가 고용 보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미만 분들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미만 분들이 계속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시간을 두고 일을 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갱신기재권이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2년 넘죠. 예. 총 기간은 2년이 넘지만, 예. 그러니까 그분들 좀, 예. 그래서 이제 기간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추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15명을 우리가 전원 해고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국회에서, 네. 양이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수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잠깐 그 자료 요청만 좀 하고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애트리 원장님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님 저희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년간 해고자 관련된 소송 현황하고요. 공통입니다. 법무팀의 노무 관련 법률비 집행 내역 공의 주시고요. 카이스트 측은 19년도 9월 1일 별정직 취업 개정 이후에 만료나 해고된 근로자 현황 같이 주시고요. 애트리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서 B그룹으로 분류된 노동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 요청 내용 때문에 이제 어떤 질의가 갈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실은 준비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밖에 서 계신 분들이 계셔서 나가서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 그곳에 서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결국 이제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로 지금 저 앞에 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자체적인 예산 문제를 떠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차관님도 같이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분들이 그리고 지방 노동위하고 중앙 노동위에서 모두 부당 해고를 인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복직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 네네네.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네. 우선 복직한 사례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복직한 사례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요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면은 과기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출연연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졌고 그리고 애트리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기준을 또 2018년 4월 25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요거 세 개 항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실은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제 눈에는 좀 보여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좀 준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 받으셨죠? 네. 네, 법률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이 법률 자문 받은 것도 자료 제출할 때 좀 같이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카이스트 총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부분 이 문제들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준해서 또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책임 없는 자율성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비정규직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트리 원장님께도 이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네. 과기부에서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세우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비정규직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책들을 좀 공공기관에 정부가 그래도 3년 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하셔서 종감 때 좀 말씀 질의드릴 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과학기술연구회 원광년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께 질의하고 정병선 차관님은 마지막에 답변에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세로 좀 해주세요. 예,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먼저 원광년 이사장님, 정말 우리나라가 K 방역으로 전 세계의 위상을 더 높이고 세계 10위를 넘보는 경제 대국인데 이번에도 노벨상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인재 영입된 분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렇다면 연구 지원 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들을 제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6년에 조사한 데 보니까 연구 인력들이 연구 시간의 35%를 연구 지원 인력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 전문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놓고 요리는 안 시키고 자비를 시키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도표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연구 인력이 71%인데 연구 지원 인력은 29%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타는 일본은 연구 인력이 49%인데 연구 지원 인력 51%, 연구 지원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노벨상을 타는 데인데 연구 인력은 47%, 연구 지원 인력은 53%예요. 노벨상을 안 타는 데는 적은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더 적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죠. 네. 왜 이렇게 연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력 지원에 지금 더 많은 충원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조금 딸리는 제가 상황인데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이
총장님, 지난번 교수님 한 분이 작년 연말 카이스트 인사 담당자에 보낸 메일 알고 계세요? 네,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실 선생님은 네. 연구비 계획 및 집행, 정산 등 모든 행정치를 도맡아 하고 있고 연구실 운영에 꼭 필요한 팀원이다. 네. 연구실 인건비 재정도 나쁘지 않다. 그분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네. 최초 고용할 때부터 오래 일할 사람으로 뽑은 것이다. 네. 2년 이상 계약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분이 2년 연장됐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제법에 따라서 2년까지 밖에 이게 고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그렇죠. 있습니다. 계약 해지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데 누가 연구 지원 인력으로 오겠습니까? 네. 결국 능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연구 지원 인력을 확보하려면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 지원 인력을 2년마다 자르고 새로 뽑을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숙련되고 연구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연속적으로 뽑을 수 있게 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연 우리 이사장님은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제가 이 뒤에도 살펴봤는데 이 굉장히 예산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2년마다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구 지원 인력이 자기의 이 직업이 연속성이 없는데 누가 여기 지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29%밖에 안 되는 문제가 그게 있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차관님, 정명수 차관님 예, 예. 여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연구 지원 인력이 늘어야 항상 연구의 성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지원 인력 오는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다 참고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연구 지원 인력이 없는데 영입 인재를 아무리 해외에서 데리고 오고 국내에서 영입 인재를 아무리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으로서의 그 인력이 성립하게 해주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없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